감정이 절제된 듯 보이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슬픔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배우 킬리언 머피. 그의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늘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묘하게 신비로운 배우는 1976년 아일랜드 남부 도시 코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죠. 사람들은 종종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태생부터 배우였을 것 같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첫사랑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니? 킬리언이 처음 빠져든 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밴드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으며 무대에 섰고, 실제로 킬리언 머피의 밴드는 아일랜드 음악씬에서 입소문을 탔고 레코드사로부터 음반계약 제안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 조항을 보고 크게 실망한 킬리언은 제안을 거절합니다. 킬리언은 음악을 정말 사랑하지만 계약 조건이 너무 별로였고, 무엇보다 본인이 원하는 음악이 아니라 그들이 시키는 음악만 하게 될 것 같았다고 합니다. 킬리언이 연기 생활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큰 돈을 벌었을 때 한 일이 카세트 테이프로만 가지고 있던 앨범 수십 장을 CD로 다시 구매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의 장점은 오직 음악을 쉽고 빠르게 찾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대단한 음악 매니아입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도 디제잉을 취미로 즐기며 각종 페스티벌이나 아트 이벤트에서 턴테이블 앞에 선 모습이 종종 포착되곤 합니다. 그의 음악적 기가 잘 드러나는 작품도 있는데, 영화 디스코 픽스에서 킬리언 머피는 직접 작사 작곡한 자작곡 소뉴를 직접 불러 OST를 발표하기도 했고, 극 중에서 You Really Got Me를 직접 부르는 장면은 지금도 그의 숨겨진 명장면으로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이렇게 음악에 진심이던 킬리언이 배우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작은 극장에서 친구가 출연하는 연극을 보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연기는 그에게 노래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해방감을 주었고,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삶에 사는 것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킬리언은 음악을 잠시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연기의 세계로 뛰어들게 됩니다. 연기를 시작하기 전 킬리언은 아일랜드 코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결국 그는 대학을 자퇴하고 아일랜드 작은 극단을 전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음악을 놓고 연극을 택했지만 배우라는 길은 그를 그리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션은 늘 끝없는 경쟁이었고, 그의 얼굴은 당시 영국 영화계에서 흔히 찾던 훈훈하고 영국적인 인상과는 달랐습니다. 영국 영화계가 평가한 킬리언 머피의 얼굴은 선역과 악역 사이 어딘가에 떠있다고 평가하였고, 당시 영국 영화계에서 킬리언은 여전히 이상하고 낯선 외모의 남자로 분류됐죠. 수십 번이 넘게 오디션에서 떨어졌고, 오디션이 끝나고 화장실에 숨어 몇 시간씩 울었던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낯선 얼굴이라는 꼬리표는 그를 끝없는 오디션 지역으로 몰아넣었고, 생활고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기 일쑤였고, 친구 집 소파에서 신세를 지며 떠돌았습니다. 점심 샌드위치 하나로 하루를 버티며 교통비가 없어 극단까지 2시간 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필요 없던 사람 같았던 시절, 무대 위에서만큼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끝까지 믿고 지켜봐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낯선 얼굴로 버티던 그 시절, 킬리언에게 유일하게 집 같은 존재가 되어준 사람, 이본 맥기니스. 이본은 아일랜드 출신의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설치미술가로 1996년 킬리언이 밴드로 무대에 서던 시기에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술가로서 비슷한 고민과 열정을 안고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레 서로를 끌어당겼다고 하죠. 그녀가 자신의 일과 배우로서의 삶을 가장 먼저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존재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디션에서 계속 탈락하던 시절, 가난에 시달리던 청춘도 그녀는 킬리언의 선택을 늘 존중하며 그의 배우로서의 길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죠. 2004년 두 사람은 8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해 슬아의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로서 성공한 지금까지도 할리우드보다는 아일랜드에 집을 짓고 매년 여름이면 모든 활동을 멈추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어떠한 대형 블록버스터도 아무리 큰 출연료도 그가 가족과 보내는 아일랜드의 여름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죠. 가족만큼은 나의 성역이라고 말하는 킬리언 머피는
내가 주목받는 건 괜찮지만 가족은 소중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SNS도 전혀 하지 않으며 가족 사진도 언론에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무명 시절을 견뎌낸 킬리안 머피에게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은 흔하지만 고전 좀비물의 느릿한 공포 대신 폭주하는 감염자들의 광기로 전혀 새로운 장르적 긴장을 만들어내며 당시만 해도 파격적인 광폭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한 현대 좀비 영화의 르네상스를 연 걸작으로 평가받는 영화 28일 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다소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헐벗은 채 깨어나는 한 남자 킬리안 머피. 런던 브리지와 빅벤, 템스 강변, 하루 수십만의 인파가 오가던 도시 런던이 완전히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런던 시내에서 촬영되었고 이른 런던시의 협조를 받아 새벽 시간 1시간 정도 촬영되었으며 NG 없이 한 번에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감독 데니 보일은 대형 스타 대신 낯선 얼굴을 원했습니다. 관객이 처음 보는 이 낯선 얼굴의 인물과 함께 세상의 종말을 처음 목격하길 바랬다고 말합니다. 고작 800만 달러로 제작된 28일 후는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달러를 넘게 벌어들이며 10배가 넘는 흥행 수익을 이루게 됩니다. 비교적 신인이었던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첫 주연으로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했고 그저 특이한 마스크의 배우가 아닌 스크린을 지배할 수 있는 얼굴임을 증명해 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킬리안 머피라는 이름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킬리언은 영국을 넘어 할리우드의 레이더망에 들어오게 되면서 킬리언 인생에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다. 놀란 감독은 28일 후에서 킬리언을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킬리언 특유의 어딘가 미스터리한 얼굴과 눈빛에 반한 놀란은 배트맨 비긴즈를 준비하면서 킬리언을 오디션에 부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킬리언은 처음엔 브루스 웨인 역을 오디션을 봤습니다. I'm Batman. Who was with Falcone at the docks? Shaw murdered my parents and they deserve. Don't pretend you wanted to. 화면 속 브루스 웨인 역을 맡은 킬리언은 분명 잘생기고 매혹적이었지만 배트맨 이미지에 적합한 마초적 히어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배트맨 역은 당대 최고 스타인 크리스찬 베일에게 돌아갔지만 놀라는 킬리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Taste of your own medicine, doctor. 그렇게 해서 킬리언이 스퀘어크로우 역을 맡게 된 것이죠. 킬리언은 이 역할에서 그의 불가사의한 눈빛을 200% 활용했고 관객들이 그의 차갑고도 기묘한 연기에 매료되기엔 충분했죠. 봉준호에게 송강호가 있고 마틴 스콜세지에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있듯이 크리스토퍼 놀란에게는 킬리안 머피라는 페르소나가 있는 것이죠. 놀란 감독이 킬리언을 덕질했다는 일화도 적지가 않습니다. 원래 스퀘어크로우라는 캐릭터는 원작 설정상 안경을 벗지 않는 인물이지만 킬리언의 눈빛을 카메라에 더 담고 싶었던 놀란은 킬리언이 등장할 때마다 안경을 벗는 장면을 억지로라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배트맨 비긴즈 이후로도 놀란은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킬리안 머피를 짤막하게나마 꼭 등장시켰습니다. 덕분에 닥터 크레이는 놀란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에서 유일하게 3편 전부 출연한 빌런이 되기도 하죠. 놀란은 차기작 인셉션의 시나리오가 나오자 킬리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란은 마음에 드는 배역을 골라봐라며 제안을 하게 되는데 킬리언은 시나리오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로버트 피셔가 자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했고 그러자 놀란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떠돌 정도입니다. 킬리언이 여주인공 역할을 고르겠다고 해도 놀란은 똑같이 반응했을 거라고 말이죠. 또 하나의 재밌는 일화 중 하나는 인셉션에 함께 출연하게 된 톰 하디를 캐스팅할 당시 놀란 감독이 스킬을 탈 줄 아냐고 물었고 스킬을 전혀 탈 줄 몰랐지만 꼭 출연하고 싶었던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흐렸고 놀란 감독은 그걸 긍정의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스키신이 다가오고서야 톰 하디가 스킬을 못한다고 고백하자 놀란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반면 킬리언도 스킬을 전혀 탈 줄 몰랐지만 놀란 감독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으며 키강사를 붙여주고 술까지 주며 편하게 가르쳤지만 톰 하디는 모티썰매 뒤에 매달려 스파르타식으로 혹독하게 스킬 훈련을 받았다는 일화도 있죠. 물론 톰 하디의 액션과 분량이 더 많았기에 그랬겠지만 그만큼 팬들에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킬리안 머피의 덕후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배역이 킬리언의 얼굴을 거쳐갔지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Thomas
Shelby. Mr. Shelby. How Shelby? Mr. Shelby. 영국 BBC가 만든 누아르 드라마 피키 블라인더스는 영국판 대부와 비견될 만큼 훌륭한 완성도로 호평받았습니다. 첫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관객들은 작품에 매료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Oi! No fighting. No fucking fighting. No fighting. No fucking fighting! Good. Get the fucking... 품속 피키 블라인더스 멤버들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언더컷 헤어는 그 당시 실제로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이었지만 방영 이후 전 세계 남녀 불문한 워너비 헤어가 되었고 세계 각지에서 킬리언 머피가 연기한 토마스 쉘비의 문신을 인증하기도 합니다. 특히 킬리언 특유의 낮게 끌린 중저음 목소리는 작품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것이 가히 예술이라 할 수 있었죠. Oh, and there's a woman. Yeah. A woman who I love. I got close. Nearly got fucking everything! 하지만 토마스 쉘비를 연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킬리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쉘비를 연기하면서 내 정신건강이 무너질 뻔했다. 그는 늘 술과 담배,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실제 킬리언 머피와 극중 토마스 쉘비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킬리언은 흡연자가 아니지만 거의 매 장면에서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키 블라인더스에서 킬리언이 촬영하며 피운 담배는 시즌을 통틀어 약 3,000개비가 넘었다고 하죠. 다행히 그가 피운 건 모두 니코틴이 없는 허브 담배였지만 그런데도 하루 종일 허브 담배를 물고 있으니 목이 다 망가지는 게 느껴져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킬리언 머피는 오래도록 채식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킬리언은 인간 두목이 날씬하고 병약해 보이면 안 될 것 같다며 그 신념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피키 블라인더스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전 세계적인 팬덤을 만들며 그의 인기는 폭발했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신비롭고 서늘한 눈빛은 결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선택을 내린 한 남자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논란과의 오랜 인연 속에서 항상 조연에 머물렀던 그가 드디어 주인공 자리를 꿰찬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킬리언 머피가 오펜하이머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연 후보였던 배우는 무려 아이언맨 시리즈로 슈퍼히어로 영화의 판도를 바꾼 배우이자 수십 년간 흥행과 연기에 정점을 오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현 시대 할리우드의 톱스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흥행 보증 수표이자 연기력과 대중성을 모두 겸비한 배우 맷 데이먼.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드 머큐리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아카데미 남유주연상까지 2관왕을 차지한 라미 말렉. 어벤져스급으로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 킬리언 머피가 주연 자리를 맡는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예상 밖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란 감독의 선택은 확고했죠. And he said, what I need are actors in support of that. This entire thing is going on Killian's back. And I need you guys to support that. 그리고 그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죠. 이에 보답하듯 킬리언은 오펜하이머를 위해 인생에서 가장 극단적인 몰입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배역에 완전히 동화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켰고 We were all in New Mexico, like eating quesadillas, and he was like in his room eating an almond. By the way, he declined every dinner invitation for the entire film. We invited him to dinner every night. He never came once. 킬리언은 실제 오펜하이머의 마른 체형을 재현하기 위해 13kg를 감량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휴가 시간이 주어져 모두가 휴가를 즐길 때에도 네덜란드어를 일주일 공부해서 강의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오펜하이머를 따라하기 위해 킬리언은 휴가 기간에도 네덜란드어를 공부했다고 하죠. 맷 데이먼은 이런 글을 두고 촬영장에서 만난 건 킬리언 머피가 아니라 오펜하이머만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I've never in my whole life seen someone do what you did. Yeah. And I think we would all attest to it. Yeah, for sure. 100%. God. Yeah. Irish people can't take praise. Let it I in. know.
그런 그의 노력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죠. 오펜하이머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역대급 흥행 수익을 기록했고, 킬리언 머피는 생애 처음으로 And the Oscar goes to And the Golden Globe goes to Cillian Murphy. Cillian Murphy. 오스카와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손에 쥐었습니다. Finally, because I don't ever really get to do this too often, I want to say thanks to my family. 2/3 of them are sitting down there. Just thanks for putting up with me, putting up with kind of the half me and the shadow me and the absent me and the remains of me when I'm doing a film like this or work in general. You're always there, and I love you for it. So thanks, guys. Thank you. 어쩌면 킬리언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믿지 못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I don't know, sometimes you feel like a total waste of space really when you look at people who have proper jobs and then you go, what am I doing? Kind of overpaid and there's a huge amount of stupidity and hot air that 그가 한 이 말들처럼 킬리언은 화려함 뒤에 늘 스스로를 의심해왔던 것 같습니다. 락밴드의 청춘에서 무명의 배우로 그리고 마침내 오펜하이머가 되기까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낯선 얼굴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으면서도 배우라는 직업이 부끄럽다며 스스로를 의심하던 그가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린 지금 스크린에서 가장 뜨겁고도 신비로운 배우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킬리언은 끝없이 헤매도 괜찮다. 결국 네가 좋아하는 일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무대가 찾아온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 순간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무대의 불빛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코인너비였습니다.